감금 피해가 속출하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은 8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올해 8월 기준으로 캄보디아에서 8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의 숫자는 올해 들어 8월까지는 330명, 지난해는 220명이었습니다. 이 중 올해 260여 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는 또 캄보디아 경찰 단속으로 현지 구금 중인 한국인 피의자는 60여 명으로 이들의 신속한 송환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합동대응팀이 오늘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대응팀에 합류해 캄보디아 측과 공조수사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와 신속 송환을 주문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대상 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합동 대응팀에는 외교부뿐 아니라 국정원과 경찰청 등이 참여합니다. 특히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합류해 구금된 우리 국민의 송환과 경찰관 추가 파견 등을 협의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추진합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 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출범시켜 합동작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러한 범정부 대응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달라며 예산 부족으로 대응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도 잇따릅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달 중 대국민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사례 누락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대응책들을 점검하면서 국민들에게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관계 부처들에 거듭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에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어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 당시 캄보디아 주재관 증원 요청을 행안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에 윤 장관은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설치돼 있는 경찰 코리안 데스크를 캄보디아에도 설치하라는 대통령 특별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은 2023년 2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노린 납치와 감금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대응팀을 파견하는데요. 양국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합동대응 TF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이 이루어져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 납치됐다 이렇게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교부가 현재 파악된 걸로 보면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파악한 우리 국민이 80여 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까지 파악이 안 되는 걸까요? 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국가의 대응이 상당히 늦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외국 관련된 정부 보고서 또는 민간단체의 수십 건의 보고서가 이미 경고를 발동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온라인 스캠에 대한 폐해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수집, 분석, 제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이 국가 안보에 대한 작은 실패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건 그 국민의 해외에 있든 자국에 있든 또는 그 해외에 있는 국민이 일부 범죄에 가담했던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위험 가능성이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그 국가 안보 사항으로 향후 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조금 전에 보도와 질문 내용 중에 80명이라고 했는데 예. 지금 확인된 것이 80명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게 되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330건 중에서 확인이 안 된 것이 80건이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작년에는 220건이나 또 신고가 됐는데 그럼 작년 신고된 것에 대한 그 분석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많은 부분이 또 빠져 있다고 하는 얘기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면밀하게 그 실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지금 감금 상태에 있는, 여기서 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위 말해서 범죄 단지, 그 온라인 사기 공장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갇혀 있는 우리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 점에 있어서 실태 파악이 먼저 중요하죠. 그렇다 본다면 현실적으로 2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출국했던 우리 그 자국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예. 외교부는 오늘 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재 파견하는데요.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대응팀의 일원으로 함께 출국을 하게 되는데 이 수사 공조 강화가 앞으로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2차관과 그 국수본부장이 이 캄보디아에 간 목적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보게 되면 지금 소위 그런 범죄 단지, 사기 공장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구출하고 송환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 범죄에 가담을 해서 캄보디아 당국의 피의자로 구속되어 있는 그런 인원이 90명이기 때문에 한 약 60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60명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송환을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이제 목적이 먼저 돼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송환의 목적을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도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니까 캄보디아 그 정부 당국에서는 이 범죄자들을 우리 자국민이긴 합니다만 60명을 그대로 송환해 주겠느냐. 만약에 송환을 하는 결정을 해도 1년의 행정적 절차, 사법적 절차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테고, 또 이 한국인 피의자 60명 중에서 본국의 송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또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또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요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것을 원활하게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 2차관과 국수본부장이 캄보디아에 간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비록 이 자국민 피의자긴 하지만 면밀하게 과연 이 온라인 사기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맥락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또 국내의 그 브로커들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돼 있는가, 뭐 이런 그 중요한 정보도 파악을 하는 이런 그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그 생각을 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이러한 그 공장, 범죄 단지가 현재 그 캄보디아에 50개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그 시안누쿠빌 이외에 다른 곳에 한국인이 억류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없게 되면, 즉 보이스피싱의 실적이 없게 되면 다른 단지로, 범죄 단지로 인신매매 팔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그 면밀한 이 장소에도 그 한국의 외교력과 수사력과 그 공조가 미쳐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찰이 코리아 데스크 설치도 나선다고 하는데 이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고 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코리안 데스크가 이제 처음 그 성공적으로 구축이 된 것이 필리핀 사례였습니다. 2012년이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 경찰이
필리핀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공조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수사 초동 단계에서부터 수사의 종료까지 각종 범죄 정보의 교류, 수사 기법의 직접적인 활용을 하는 직접 수사가 가능한 그러한 공조 수사 협력 체계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코리안 데스크 자체는 사실상 해당 국가의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형사 주권에 관한 침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당사국이 적극적으로 원하거나 오히려 필요성을 더 부각을 해야 이것이 그 현실적인 이 작동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필리핀 그 코리안 데스크의 경우에도 뭐 이를테면 그 당시에 그 한국의 이 수사 기법을 전수받고 싶어 하고 또 치안 인프라를 필리핀이 원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그 필리핀 내에서 한국인 피의자도 많았기 때문에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수사 공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코리안 데스크라고 하는 것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고 영사관 신분이 아니고 경찰 수사관이다. 다만 공조 체계 안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와 같은 것이 그 캄보디아에도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과연 캄보디아 정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용인을 해줄겠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대목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캄보디아 그 정부는 사실상 이와 같은 이제 여러 형태의 그 범죄 단지에서 생기는 수입 자체를 사실상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또 캄보디아 정부의 상당 부분 그 재정 기반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코리안 데스크를 캄보디아에 설치하는 순간 이를테면 이와 같은 그 부패 구조의 맥락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필리핀 사례처럼 한국의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를 적극적으로 원하겠느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근데 지금 이번에 사망한 그 대학생도 시신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니까 한국인 피의자들 한국으로 모두 송환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한 그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 한국인 피의자 60명은 사실상 여러 형태의 범법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다고 봤을 때 한국에 와서 이를테면 평판에 대한 손상, 또 체면, 자신의 정보가 알려지고 어쨌든 또 처벌을 받아야 되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고 그러다 보면 아마 한국 송환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게 되면 그 범죄인 송환과 관련 사법 절차, 재판을 캄보디아 당국에서 걸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뭐 1년 이상 장기간 또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수사 대응 외에도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특별 여행주의보인 2.5단계인데 이 격상 단계에 따라서 대처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4단계로 이렇게 여행 경보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낮은 단계가 그 해당 국가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유의해라라고 정도의 1단계라고 한다면 가장 높은 단계, 이 검정색으로 표시되는데 아예 가지 말아라,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일정한 그 제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2.5단계는 이제 적색 경보인데 사실상 여행을 가지 말라고 정부에서 중단을 권고하는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 과거에 그 유사한 사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해당 국가가 뭐 쿠데타가 진행 중이거나 뭐 최근에 이를테면 뭐 이스라엘 그 하마스 분쟁, 전쟁 지역 이런 경우에 그 2.5의 적색 그 여행 주의 단계가 이렇게 발동되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하는 비상 경고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동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그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온라인에서는 계속 고수익 보장한다. 청년들 구인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캄보디아로 가면 굉장히 한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상 지금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가 거의 암언이설, 완전한 가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캄보디아 국민 자체도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이렇게 월급으로 받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이 와서 500만 원, 1000만 원
또 호텔에서 숙식하면서 이것은 유인하기 위한 가짜 정보라고 하는 그 명확한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를테면 내가 가서 한번 상황을 파악하고 조금 위험하면 다시 귀국하겠다, 뭐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와 같은 허위 정보가 있으니까 일단 와서 판단을 해봐라. 특히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게 캄보디아의 그 시아누쿠빌 같은 그러한 이 폭행 뭐 이건 전혀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속이는 감언인설의 변화 전략을 꾀하는데, 예.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사실상 모든 연락이 제한되고 완력으로, 폭력으로 모든 그 통신 장비와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차단되기 때문에, 예. 도착하는 순간부터 사실상은 자신이 그 예상했던, 이를테면 다시 귀국하겠다, 이것은 무력화된다. 유력하게 되면 이러한 터무니없는 허위 정보에 속지 않는 그런 경각심부터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당장은 일단 피의자 송환이나 피해자 구출이 시급한 상황인데, 앞으로는 뭐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나 피해 방지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 가야 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가장 사실상 그 근본적인 것은 지금 그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을 해서 지금 60개 그 이상의 범죄 단지, 사기 공장을 급습해서 폐쇄를 시키는, 그것이 가장 이제 현실적인 중요한 본질적인 대안이 되겠죠.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적인 그 공조, 뭐 유엔에 대한 호소, 왜냐하면 여기서 자행되는 범죄는 이 반인도적 범죄, 특히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 예를 들면 고문, 인신매매 뭐 등등을 포함한, 그러면 충분히 그 국제적인 명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센 이 압박을 촉구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요. 국내적으로는 분명히 그 국내에 이를테면 이런 취업 사기의 브로커가 그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척결 같은 것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것은 그 캄보디아에 그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죠. 바꿔 얘기하면 대사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빨리 그 지명을 해서 지명이 되어야 형사사법 공조도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를테면 지금 박군 사건과 관련된 수사 서류에 대한 공유, 그리고 공동 부검에 대한 정식 참여, 그리고 송환 절차에 대한 조속한 결정, 이것도 사실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 때문에 지금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요약하게 되면 이것을 단순한 이 경찰청 수사 차원에서의 교류가 아니고 국가 안보 그 차원에서 이 통치권자가 좀 더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안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관련해서 내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